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15시 46분 요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장이 끝났는데 오늘 내용에서는요. 장 마감했을 때 기준은 종가에서 소폭 반등이 나왔다. 근데 반등에 대한 의미는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에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드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살아나는 게 먼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그게 아무리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6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고가에서 거래가 충분히 터지고요. 2번이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나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믿고 걸으세요.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간 이유는 초전도체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2020년과 21년도에 신성 델타테크가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600원에서 고가 따지면 2만원까지 한 10배 정도 나오죠. 근데 이건 5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 3월에는 평균적으로 하락률이 어느 정도냐? 50%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국면이죠. 그러면 이 시작점인 3,000원을 기준해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2만원 정도 되니까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나왔었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돼요. 시세가 나왔었던 기간이.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붙여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이쪽 시세가 많기 때문에, 이쪽 시세가 많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고 볼게요. 요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정확히 보이죠? 똑같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신성 델타테크가 왜 에코프로와 똑같이 움직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신성 ST가 자회사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 ST는 이제 떼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일단 물적 분할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범 LG가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인적 분할을 했으면 했지 왜 물적 분할을 합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로봇과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묶이면서 시세가 강하게 발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었던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서남. 정확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신성 델타테크는 위에서 버텼고 서남은 하방으로 꽂았을까요?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됐어요. 물론 저가 대비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은 맞지만 이때 구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신성 델타테크의 프리미엄이 빠져야 된다.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주가에서 기술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데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남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확 시장에 부각되니까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서남은 실제 초전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물론 상온 초전도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남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말 강하게 붙었었던 거고, 신성 델타테크가 강하게 붙기는 했지만 서남보다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붙어서 CCS까지 나오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내용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모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음모론을 믿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정리 다시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하락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 내용을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언제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정확히 10월 10일경입니다. 10월 10일경. 10월 10일. 10월 10일이고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게 장중에 오후 12시 49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 내용을 500분이서 함께 봤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신성 델타테크 가격이 62,800원입니다. 제가 이때 매도를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배가 올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무언가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 그쵸? 청사진을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뭐예요? 이석배만 만들 수 있대요. 이 장난합니까 지금? 이석배만 만들면 신성 델타테크는 뭐 하자는 거야? 왜?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대주주니까 이석배만 만들어도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애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자, 물론 지금은 성장률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둘의 차이는 디자인 그리고 OS의 차이예요. 그쵸? 애플은 iOS를 쓰고, 그쵸? 삼성은 구글의 OS. 그쵸?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OS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능은 삼성전자가 더 잘 뽑고 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거는 OS 상에서 어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체감하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지 혼자만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쵸? 브랜드 가치가 높인 부분을 애플은 그대로 수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석배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대. 장난합니까? 그럼 상용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가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언제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이석배만 만들 수 있대. 욕해 죄송하지만 개소리 중에 개소리다. 자, 보세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다. 그 가격 부담에서 쌍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락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배열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제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에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아야 돼요. 철저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때 매도 구간을 잡지 못하면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데 2, 3년 물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6만 원, 7만 원 정도의 시세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는 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건요. 올라올 때 털어내는 거지 하락시키고 올라올 때 터는 겁니다. 하락시키면서 터는 게 아니에요. 하락시킬 때는 거래가 줄어요. 보세요. 하락하니까 거래가 줄죠. 그렇죠? 하락하니까 거래가 줄죠. 하락하니까 거래가 줄어요. 이 구간을 잊지 말자. 이게 기술적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의 즉 차트의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요. 제가 고가를 잡았다 이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등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지 초전도체를 제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내가 만들었지. 그쵸? 내가 만들었지. 그 초전도체 만드는데 리튬, 뭐 니켈, 인, 그쵸, 뭐 황산, 뭐 요런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상온에서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간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진짜다 그러면 친환경의 끝판왕이 됩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그쵸, 전기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물질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게 쉬웠으면, 그쵸, 아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그걸 얘기를 했으면, 아니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그쵸? 특허 딱 걸어놓고 어디서 뭐 헤게모니 가져간다? 이 사람 병신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똑같이 따라하세요. 똑같이. 제가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입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만 원대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손실 좀 감당하셔야 되고요. 5만 원까지는 최소한의 손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비중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상담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딱 보내시면 멘탈 잡을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하는 과정까지는요. 제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딱 드릴게요. 61일평이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고가 두 개가 빠져야 돼요. 즉 6만 원대의 고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반등하는 측면에선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가가 빠져야 61일평선이 가파르게 빠지거든요. 그렇죠? 가파르게 빠지기 때문에 60일의 저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렇죠?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자 61일평선의 저가는 22,000원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떨어졌으면 하한가를 간다. 이때는 매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개입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의 저가를 이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61일 평선보다 높은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방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단타까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신고가를 기준해서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치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뭐 상한가를 뭐 매일 잡는다, 20%대 수익이 매일 난다,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위더스 제약 내용 한번 볼게요. 위더스 제약, 자 보세요. 위더스 제약 있죠? 그쵸.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위더스 제약을 보면 오늘 일단 종가는 2.7%에 마감이 됐고요. 고가 6.8% 나왔습니다. 종가 매도했을 때 왜 분봉에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쵸. 올랐다가 하락한 것 뿐입니다. 그쵸. 그렇게 큰 수익 없이 마감이 됐다. 그리고 저는 뭐 단타를 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장중에 언급이 없는 한 장중에 언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C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CCS를 두 번을 매매를 했는데 한 번은 20% 수익 10월 30일이고요. 그리고 한 번은 11월 6일 이번 주 월요일인데 자 CCS 시초가 매매 8시 54분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때 진행을 해가지고 정확히 이 구간에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15%에 출발한 주가가 VI 진입 보합권 그쵸 보합권에 진입해서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끝.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중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종가까지 보유를 하고요. 혹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하루 더 보유해서 갭을 먹고 나온다. 근데 CCS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고가에 나오는 상한가 두 방을 놓쳤습니다. 그건 세력주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주가 상한가를 가지 않는데 보유한다? 그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아예 만들질 않아요.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냥 하루 15, 20% 수익이 나왔거든요. CCS에서는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딱 끝나고 나니까 상한가 두 방 딱딱 가더라고요. 그게 끝이다. 그쵸? 이렇게 한 게 다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그리고 신신제약. 자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했죠. 그쵸? 손해를 보실 것 같지만 자 장중 고가가 14%까지 잡힙니다. 여기 보세요. 14% 그쵸? 그러면 장중에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었던 구간이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가를 못 잡아요. 그래서 고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의 수익은 발생한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쵸? 4%, 5%씩 이렇게 수익을 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좋은 날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CC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뭐 상한가를 잡았었던 경우에는 뭐 11월 3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아닌데 자 DIT 같은 경우에 11월 3일 요 날이죠. 그쵸? 시가 2%, 고가 17, 15%까지 떴죠. 그쵸? 그런 다음에 종가 12 잡히니까 대략 한 10%의 마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딱 요런 정도의 매매를 지속하는 게 좋다. 근데 이 매매의 기준치를 보면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매매를 진행했을 때 멘탈이 잡힐 수밖에 없다. 왜?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이런 종목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그쵸?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딱 오늘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신성 델타테크 한 방 남았고요. 지금부터 가격에 집중하세요. 이거 최소한의 손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 받아가서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